네, 이어서 글로벌 증시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연결고리 오늘은요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 나오셨습니다. 팀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소식들을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. 첫 번째 이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. 공개해 주시죠. 네, 세일즈포스닷컴 클라우드 사업에 이어서 OTT 서비스까지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. 세일즈포스닷컴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OTT 쪽 짚어주세요. 그러니까 뭐 세일즈포스닷컴은 뭐 CRM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. 일단 뭐 실적이 25일 날 지금 발표가 됩니다. 지금 2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네트워크 기업과의 어떤 대형 계약을 많이 좀 체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뭐 이제 목표 주가는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서 지금 뭐 $300가 넘는 어떤 그런 시각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네. 업사이드도 거의 한 30% 이상 된다고 지금은 월가에서는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러한 좀 부분에 있어서 좀 그 근거할 만한 좀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뭐 한 그래요? 두세 가지 정도 좀 사업 확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.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이제 스트리밍 이제 OTT 서비스를 좀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CRM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19의 어떤 그런 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좀 겪으면서 네. 좀 형태가 많이 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일단 대면으로 예. 어떻게 보면 일을 한다기보다는 비대면. 오히려 비대면으로 일을 하게 예. 되고 오히려 이제 동영상 같은 거를 통해서 오히려 좀 이렇게 기브앤테이크를 하는 어떤 그런 좀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예. 이렇게 세일스포스닷컴이 이제 OTT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OTT가 뭐 드라마 예능 이런 거 아닌가요? 이런 건데 사실 여기서 네. 좀 그 B2B 관련된 좀 영상을 제공을 하는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으로. 예, 그래서 예. 뭐 이제 관련돼서 뭐 최신 뉴스나 이런 걸 좀 업데이트하거나 뭐 이제 뭐 성공 스토리를 좀 이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디지털 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정말 비즈니스 채널로 이제 성격이 다르네요. 네, 완전 성격이 다른 거죠. 네, 네.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슬랙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네. 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OTT 관련된 사업을 좀 박차를 가하고 있다. 그러니까 뭐 디즈니라든지 이런 이제 일반 OTT 회사랑은 좀 약간 결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. 최근에 이제 뭐 CRM 쪽 이제 세일스포스닷컴이 이제 클라우드 쪽도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헬스케어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좀 그 목표가 상향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다양하네요. 예, 2015년에 헬스 클라우드를 좀 출시를 했어요. 네. 그래서 뭐 환자를 돌보거나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업무에서 최근에 뭐 원격 모니터링 네.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비대면 뭐 이런 진료 있는 것처럼 아. 그런 쪽이나 뭐 셀프 서비스 예약 관리 등 몇 가지 기능이 최근에 좀 추가가 됐습니다. 네. 따라서 좀 이제 헬스케어 쪽 관련돼서도 충분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음. 또 올해 초에 지금 보게 되면 코로나19 백신 네. 이제 재고라든지 물량 배분을 관리하기 위한 백신 클라우드도 지금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OTT 관련된 부분들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헬스케어를 좀 많이 좀 드라이브를 걸면서 약간의 두 축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실적을 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. 사실 이제 경영진이 이제 뭐 얘기하는 결이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팬데믹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모든 회사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가속화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. 특히 이제 의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장에서 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코로나19가 워낙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예.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디지털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상호작용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 이제 매출 요인이 되면서 향후에도 좀 세일스포스가 좀 전통적인 CRM에서 벗어난 어떤 좀 외연 확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워낙에 지금 사업의 성격 자체가 계속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그겁니다. 국내 증시로 그럼 도대체 무슨 종목을 봐야 되나? 어떤 겁니까? 그러니까 결국 이제 IT 서비스 쪽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싶어요. 맥락으로? 예, 그런 예. 면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 SDS가 그래도 그나마 IT 서비스 쪽에선 그래도 여전히 대형주가 아닐까 좀 싶은데 예. 사실 실적은 좋았어요. 2분기 IT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좀 사업 성장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. 다만 이제
최근에 일단 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좀 많이 밀리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. 실적에는 크게 좀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그 ERP 서비스 넥스트 ERP라는 좀 제품을 좀 내놓으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좀 박차를 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투자를 좀 움츠렸다가 예. 올해부터 좀 투자가 좀 본격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ERP라고 하잖아요. 전사적 그 자원 관리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서 뭐 클라우드, 뭐 스마트 팩토리 같은 이제 이런 부분에 좀 IT 서비스 쪽에 좀 기업들이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비즈니스 사업 쪽이네요. 네네. 예.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첫 번째로 동사에게 좀 되게 하반기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 두 번째로 이제 디지털 기반의 물류 사업 쪽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디지털 물류 플랫폼이죠. 이제 첼로스케어 기능을 좀 고도화하는 부분들 이에 따라서 뭐 국제 운송뿐만 아니라 풀필먼트까지 지금 어느 정도 확대한다고 하기 때문에 뭐 글로벌 물류 쪽에서 어떤 경쟁력도 충분히 강화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. 그래서 IT 서비스 쪽에서는 삼성 SDS가 좀 제가 볼 땐 가장 좀 대장주가 아닌가 싶고 하지만 좀 최근에 좀 상당히 뭐 코스피의 어떤 그 조정과 같이 좀 가치 조정을 좀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오히려 사실 뭐 모멘텀에 큰 문제가 없다면 좀 이번 같은 하락은 오히려 그냥 수급에 의한 하락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충분히 반등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약간 매물벽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조만간 하반기 쪽에서 이거보다 좀 더 많이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? 저는 충분히 지금 업사이드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전고점이 1월 8일에 좀 기록했던 약 한 23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충분히 그쪽까지 좀 다시 한번 회귀하지 않을까 좀 싶어요.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예. 결국은 이제 계속 조명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.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. 예, 예. 그 안에서 또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삼성 그룹주로서 지금 뭐 삼성에서 수주돼 있는 어떤 그 물량만으로도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제가 볼 때는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걱정이 없어 보인다. 다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좀 트리거가 아직은 좀 이제 확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의 모멘텀을 찾고 있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좀 하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좀 더 조명이 된다고 한다면 네네. 충분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첫 번째 세일즈포스닷컴을 이제 삼성 SDS로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. 자,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개해 주시죠. 뭐 간밤에도 계속해서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어제 나온 소식인데 이제 월마트가 2분기 실적을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. 자, 실적 측면을 좀 더 먼저 좀 시작을 해볼까요? 일단은 지금 제가 이거 종목을 갖고 온 게 일단은 확실히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것 같아요. 어떤 게요? 일단 코로나19 이제 환경을 이제는 완벽하게 좀 벗어난 모습 볼 수 있다라고 미국은? 볼 수 있고 네. 사실 이제 미국 상무부가 7월에 소비 판매 지수가 뭐 살짝 1.1% 정도 감소를 하긴 했는데 네. 여전히 뭐 월마트라든지 뭐 이런 좀 소비 판매 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. 좀 행동 패턴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. 코로나19 이전과 소비 패턴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. 계속 돈 쓰고 있었던 네, 거죠? 그러니까 소비의 어떤 그런 좀 패턴도 변한 게 없고 특히 이제 식료품 시장에서 좀 점유율이 좀 확대되고 있다. 오히려. 그리고 월마트의 광고 매출이 좀 더 그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늘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의 어떤 영향 안 받은 그런 거 거의 아닙니까? 영향이 없는 것 예. 같아요. 그리고 일단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얘기도 좀 몇 번 했었는데 그러셨죠. 예, 좀 이제 업체들이 음. 좀 그런 결제 수단의 다변화도 지금은 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수매업 쪽에서도. 네, 예,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존, 월마트 뭐 이제 이런 좀 큰 회사들이 이미 가상 결제 관련된 전문가들을 이제 채용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.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좀 은행권 제도와 좀 연관돼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뭐 기자들의 답변에 답변하진 않았어요. 그냥 하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를 정도? 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네. 때 사실은 이제 앞서 제가 뭐 클라우드 말씀을 드렸지만 예. 결국은 이제 디지털, 이제 이커머스 관련된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제 업체들, 이제 오프라인 쪽에 있는 업체들 분명히 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네. 이런 부분이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좀 인사이트를 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뭐 그냥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뭐 리오프닝 수혜주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취급하기보다는 이 회사들도 나름대로 온라인, 그다음에 향후에 뭐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이제
가상결제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네. 좀 그 기업들의 좀 움직임을 좀 같이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좀 더 돈 쓰기가 편하게 하는 게 이 기업들의 목표가 될 텐데. 자, 일단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 연결할까요? 그러니까 뭐 지금 이커머스 관련된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. 뭐 지금 한 3, 4가 거의 이제 이커머스 시장을 좀 잡고 있어요. 뭐 3, 4 네이버랑 쿠팡, 예. 그 다음에 이제 이마트죠. 근데 이마트가 사실은 최근에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면서 활발해요. 네, 그 이커머스 시장에서 상당히 커졌죠. 그래서 네이버가 한 30조 정도, 그 다음에 쿠팡이 22조, 근데 이마트가 24조 이제 중간에 들어갔어요. 근데 이제 이마트가 실적도 좋은데 좀 이마트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또 SSG.com 그거 상장. 예, 예. 그러니까 지금 신세그룹은 상당히 올해 M&A를 많이 하고 있고, 네. 그다음에 상장 관련된 일도 좀 많이 하고 있고, 그 좀 자금의 순환이 엄청 좀 빠른 것 같아요. 되게 공격적이에요. 네, 그래서 SSG.com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매출액이 지금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일단 네. 뭐 지난 동기 대비 7% 증가를 했고, 사실 이제 뭐 SSG.com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좀 안 하면서 이마트 코리아 밑에 있는 거잖아요. 예, 지금 그렇죠. 아직은 네, SSG.com이 상상을 안 했지만 이베이 코리아를 좀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마트 안에서 SSG.com이랑 이베이 코리아가 좀 시너지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SSG.com이 상장을 하게 된다면 더 큰 이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예. 그 다음에 뭐 이마트가 뭐 지금 이베이 코리아, 그 다음에 스타벅스, 그 다음에 이제 SSG.com까지 좀 상장을 하게 된다면 네. 그 가운데서 가장 좀 수혜를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, 네.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이제 오프라인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커머스 쪽으로 그렇군요. 이제 이 회사들의 어떤 움직임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뭐 17만 7천 원에 지금 주가가 좀 안착해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전고점을 넘어가지 않을까, 결국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소비 업종에 대한 어떤 관심을 하반기에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오늘 소비 쪽과 그리고 IT 서비스 쪽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.